하버드 노화 연장 프로젝트는 젊음과 건강의 비밀을 발견했다. 비밀의 열쇠는 바로 호르몬에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르몬 밸런스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호르몬 밸런스, 네고로 히데유키가 쓰고 스토리 3.0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젊고 건강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러운 사람들이죠.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 좌우됩니다. 40대 여배우가 20대 못지않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50, 60대 기업의 CEO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끄는 비결, 나이 많은 운동선수가 노장의 투혼을 발휘하는 비결, 이 모든 것은 호르몬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누구든지 젊음을 되찾고 성과를 내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긴가민가 했습니다. 제목이 호르몬 밸런스?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모래 속에 진주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방송과 SNS를 접하다 보면 인슐린, 코르티솔, 멜라토닌과 같은 용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라는 단어는 지겹게 언급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저는 호르몬에 대해 단편적 지식만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자 소개, 네고로 히데유키, 하버드대학 의학부, 파리대학 의학부, 브뤼셀 자유대학 의학부, 밀라노 대학에서 객원 교수를 지냈다.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동대학 의학부 제2내과, 신장내분비과, 보건센터에서 강사로 일했다. 전문 분야인 내과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최첨단 연구를 진두지휘하며 국제적으로 활약 중이다. 저서로는 신체혁명, 세계 최첨단 안티에이징 법칙, 잠든 사이에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책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시작하는 글, 호르몬은 내 몸을 살리는 유능한 일꾼이다. 제1장, 호르몬이 활발하면 절대 늙지 않는다. 제2장, 인생이 즐거운 만큼 호르몬도 늘어난다. 제3장, 줄어드는 호르몬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 제4장, 호르몬을 내 편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 맺는 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젊어 보이는 사람의 비밀.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은 내 몸을 살리는 유능한 일꾼. 왜 갑자기 늙는 걸까? 왜 의욕이 사라질까? 왜 병에 걸리기 쉬운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인은 바로 호르몬이다. 우리의 온몸을 밤낮 없이 여행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몸의 한 기관에서 합성 분비되어 체액, 혈액을 타고 몸속을 순환하며 여러 기관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호르몬은 100종이 넘는다. 대표적으로 뇌의 송과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멜라토닌이,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부신에서 부산피질 호르몬이,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된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는 많은 호르몬이 분비된다. 신체 여러 곳에서 밤낮으로 분비되어 순환하며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호르몬에 의해 젊음과 건강이 유지되는데 호르몬의 기능은 20세를 기점으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서서히 저하된다. 지나치게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사람의 몸을 제어하는 두 개의 거대한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최근 화제로 떠오른 자율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이 책에서 다룰 호르몬이다. 자율신경은 평상시에 심장을 움직이고 호흡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땀을 흘리고 음식을 소화하는 생명 유지 기능을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 우리는 슬슬 호흡해볼까 라고 생각한 다음에 숨을 들이쉬거나 내쉬지 않는다. 날씨가 춥네 라고 생각한 다음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다. 이것이 모두 자율적으로 행해지도록 하는 게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우리 몸을 긴장하게 하는 것이 교감신경이고 반대로 느슨하게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이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의욕의 신경, 부교감신경은 휴식의 신경이라고 불린다. 한편 우리의 몸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탑재된 체내시계가 있다. 지구의 자전에 따라 하루 24시간 주기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런 매일의 자연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생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 체내시계다. 체내시계는 전신의 약 60조 개 세포 각각에 존재하는 시계 유전자를 바탕으로 신경을 컨트롤한다. 이 체내시계에 따라 낮에는 교감신경이,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활동하도록 시간표가 짜여 있다. 그러므로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계속하면 체내시계의 혼란으로 두 개의 신경 밸런스가 무너져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체내시계에 따라 활약하도록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 낮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호르몬이, 밤은 낮 동안의 혹사로 피로해진 몸과 상처 입은 세포의 회복을 위한 호르몬이 활약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체내시계가 혼란에 빠져 호르몬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전신의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젊음과 건강을 해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고 싶다면 밤에 호르몬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면 중 우리의 몸에서는 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은 재생 공장으로 변신한다. 공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될 도구를 빠르게 공급해야 하고 공급받은 도구를 이용해 공장을 가동할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 이 비율을 풀어보면 밤의 재생 공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호르몬이며 도구가 공급되기 위한 공급로는 혈관이다. 그리고 공장이 가동되는 작업 시간은 바로 수면 시간이다. 체내시계의 시간표에 따라 수면 중에는 전신세포의 회복을 위한 도구인 호르몬이 증가한다. 그리고 우위가 된 부교감신경이 모세혈관을 이완시켜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이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흘러갈 수 있게 공급로를 만든다. 도구와 공급로가 준비되면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 시간, 즉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밤에 일하는 호르몬의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구, 공급로, 작업 시간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호르몬은 모든 생명 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뇌의 시상하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뇌하수체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뇌하수체는 각각의 뇌분비 기관에 호르몬을 만들라고 명령한다. 사령탑인 시상하부는 밤낮으로 몸을 순환하는 호르몬 분비의 증감에 대해서도 지시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르몬은 활동할 것이며 그것도
매우 유능한 일꾼임이 틀림없다. 자율신경은 호르몬과 함께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본 기능이다. 그리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동시에 자율신경의 밸런스도 유지할 수 있다.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통제하에 전신을 돌고 있는 혈관이며 그 혈관을 타고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힘을 발휘한다. 사람은 누구나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과 나이에 비해 늙은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 성장 호르몬을 늘릴 적당 삼총사. 중장년층에서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수면의 질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여러 호르몬의 힘이 저하되고 이 호르몬은 다시 수면의 질을 낮춘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걸쳐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수면의 깊이가 점점 얕아진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논렘 수면과 얕은 렘 수면이 더욱 짧아진다. 그리고 한밤중에 깨어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 이는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과 관계가 있다. 이 호르몬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연령까지는 충분히 분비되지만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에는 상당히 저하된다. 그 결과 이뇨작용을 억제할 수 없게 되어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수면 자체도 얕아진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달리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는 성인도 수면의 질을 높이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성인의 경우 이미 감소한 성장 호르몬을 수면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수면 이외에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있다. 바로 적당한 공복감,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운동이다. 꼭 기억해 둬야 할 적당 삼총사다. 만복 상태가 계속되면 성장 호르몬은 분비되지 않지만 적당한 공복 상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보통 식사 후 서너 시간 안에 소화가 이루어지므로 그 후가 공복 시간이 된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식사와 식사 사이에 5시간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간식은 삼가할 것,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할 것,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할 것 등이다. 적당 삼총사 2번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마음으로부터의 불안, 분노, 위험을 느끼는 수준의 스트레스는 좋지 않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 호르몬의 촉진을 위해 일이나 취미 등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열중해보자. 그리고 생활에 강약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운동은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데 이때 세포가 적당히 손상된다. 세포가 손상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이때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령과 함께 감소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더는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다. 내키지 않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조합하라.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되면 반대로 피폐해져서 정신적으로 약간 다운된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무언가에 의존한 결과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도박 같은 내기를 하면
뇌는 일시적으로 보상과 관련한 일로 인식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어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머리도 몸도 녹초가 되기 시작한다. 뇌는 판단 기능을 잃는 상태가 된다. 도파민이 과잉 분비될 때 여러 이상행동,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 먹을 때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과식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금 부족하게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은 과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반대로 도파민이 저하되면 몸이 경직되며 의욕을 잃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패배의 사이클에 빠지게 된다. 사물에 대한 관심도 희박해진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주변에 대한 애정의 빈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도 빈곤한 상태를 초래한다. 적당하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 상태를 위해서는 즐거운 것 혹은 처음 경험하는 일뿐만 아니라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과 즐거운 것을 조합하는 방법도 있다. 스트레스는 왜 비만을 부르는가? 식사는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식욕계열 호르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렙틴과 그렐린이다. 렙틴은 비만 유전자를 연구하는 도중에 발견된 지방세포에 의해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비만을 억제하는 활동을 한다. 그에 비해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식욕과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식사를 새끼 제대로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습관을 유지하면 렙틴이 신속하게 분비된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렙틴이 저하되어 식욕 억제가 힘들어진다. 이것이 과식하는 상황을 만든다. 과자와 같은 간식을 먹으면 섭식 중추의 활동 자체가 엉망이 되어 렙틴의 분비도 엉망이 되기 쉽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제대로 먹고 적은 양의 식사를 하면 렙틴의 분비를 올바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렙틴이 분비되고 그렐린이 감소하면 좋은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렐린은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활동도 하기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은 젊은 사람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세대에서 귀중한 역할을 한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렐린이 저하되고 그런 사람은 고민이 많고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렙틴과 그렐린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다.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음식. 칼로리 제한의 실천법으로는 5대 영양소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일일 3식을 먹을 때 평소 식사량의 70% 정도로 먹는 것이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이어트법 중 하나인 무언가 특정 음식만 필사적으로 먹거나 특정 영양소만 섭취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칼로리 제한의 규칙은 양을 줄이고 영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무엇이든 골고루 먹는 것이다. 칼로리 제한의 실천이 어렵다면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해보자.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레드와인 등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로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며 암과 치매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몸을 노화로부터 지키는 폴리페놀은 레스베라트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 사과, 양파, 코코아, 녹차, 커피이다.
또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식품을 먹자. 색깔이 있는 식품은 항산화 작용이 높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리코핀, 당근을 주황색으로 만드는 베타카로틴, 연어의 세먼핑크 성분인 아스타크산틴이 대표적이다. 한편 인공적으로 정제된 것은 체내에서 산화하기 쉬운 식품이다. 반대로 비정제 식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혈액의 혈당 흡수 속도도 억제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하의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먹으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식재료를 정제하면 매우 하얗게 되는데 가능하면 하얀 것이 아닌 색이 있는 정제되지 않은 것을 먹는 게 좋다. 쌀은 백미보다 현미, 빵은 식빵보다 호밀빵, 설탕은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을 선택하자. 덧붙여 최악의 식품은 목 넘김이 좋아 자주 찾게 되는 청량음료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부정적인 사고는 호르몬 낭비의 주범이다. 호르몬 밸런스를 높이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대부분 호르몬은 체내식의 리듬에 따라 분비량, 분비 리듬이 변한다. 올빼미라거나 식사를 하루 한 끼나 두 끼만 먹거나 온종일 먹는 등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호르몬의 리듬도 무너진다. 매일 반드시 같은 시간에 일어나거나 같은 시간에 잠든다. 밸런스 좋은 식단으로 세 끼를 먹는다. 적당한 운동을 한다. 이런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로 체내 리듬을 만든 사람은 호르몬이 제때 활동하기 쉬운 체내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다.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바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감정과 사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호르몬 밸런스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방향성이 관계가 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옥시토신은 커뮤니케이션 호르몬 혹은 애정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옥시토신이 풍부하게 생성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또 행복을 느껴 스트레스에 의해 생겨나는 짜증도 줄어든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따라 호르몬 밸런스가 좌우된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계열 호르몬이 증가한다. 옥시토신 같은 커뮤니케이션 호르몬과는 반대작용을 하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행복 호르몬과 쾌락 계열 호르몬이 제어되기 때문에 전체 몸의 반응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세로토닌 같은 행복 계열 호르몬이 증가하여 스트레스가 억제된다. 코르티솔이 적당히 분비되어 프리라디칼이 억제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줄어들고 호르몬 효율이 높아진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바로 호르몬 낭비의 달인이다. 어떤 일로 고민하느라 강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적당하게 분비되면 괜찮지만 많은 양이 분비되면 반대로 혈당치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에 부담이 되어 DHEA의 분비를 방해한다. DHEA는 중요한 안티에이징 호르몬이며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50종 이상의 성호르몬 생산 및 발신 기지이기도 하다. DHEA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연구 결과 DHEA가 높을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통계도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호르몬을 소중히 사용하는 일이기도 하다. 호르몬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생활 습관. 질 좋은 잠을 잔다. 적당한 공복을 느낀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적당량의 운동을 한다. 간식을 삼간다.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햇빛을 쬐다. 잠자기 3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의 빛, 그 밖에 눈부신 빛을 피한다. 가족, 애완동물과 스킨십을 한다. 워킹, 댄스 등 리듬 운동을 한다. 느긋하게 복식 호흡을 한다. 좋아하는 음식을 잘 씹어서 먹는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밤 11시에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7시간 수면을 실천한다. 잠자기 2시간 전 반신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인다. 지금까지 네고로 히데유키의 호르몬 밸런스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호르몬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한 저자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실력과 내공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 용어를 들먹이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은 번역도 매끄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호르몬 밸런스를 위해서 식사, 생활 습관, 하루 패턴을 알기 쉽게 정리해 줬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저자는 호르몬의 균형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보상으로 설정해보자. 좋아하는 일, 흥미로운 과제에 도전해보자. 취미가 있는 사람은 취미에 열중하자. 또한 가보지 않았던 미술관에 가본다든가, 연극이나 영화를 본다든가, 등산을 시작해본다든가, 헬스장에 등록해보자. 도전하는 긍정적 활동이 호르몬 파워와 수명을 연장시킨다. 호르몬 분비가 활력을 만들기도 하지만 도전하는 삶이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만듭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선과 세상 모든 일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을 때 상실의 고통을 느낍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60조의 세포가 100조 개의 미생물이 움직여야 합니다. 혈액은 215km의 속도로 온 몸을 순환합니다. 문득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호르몬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